아이가 태어나고 많은 부모님이 잠을 푹 잘 수 없어 힘들어하는데요. 낮에는 천사처럼 잘 놀고 웃던 아이가 밤만 되면 수시로 깨서 울고 보채기 때문이죠. 심하면 1시간 간격으로 깨 부모님을 힘들게 하는데요. 하지만 더 괴로운 것은 제대로 잘 수 없는 우리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도 통잠이 없었어요. 밤 사이에 한 두세 번은 기본으로 깨는 아이였거든요. 어릴 때 다 그렇다. 크게 신경을 안 썼거든요. 좀 지나면 괜찮아진다. 야제증은 한자 뜻을 풀이한다 그러면 밤야자에 울제자라 해서 아이들이 밤에 우는 것으로 해서 소화, 수면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밤에 자주 깨는 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단 100일까지는요. 개인 편차는 있지만 생후 3, 4개월이 지났는데도 밤마다 깨서 울고 잘 진정되지 않는다면 야제증일 수 있는데요. 성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치료가 필요합니다. 영유아 수면 문제를 개선해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기초 체력을 만드는 한의사 안영민 원장. 평소 생활 습관 교정과 한방 치료로 면역력을 강화하고 체질을 개선하는 한의사 최미옥 원장. 평소 잔병 치레가 많고 비염이 심했던 지호. 잠을 재워도 울면서 깨기 일쑤였죠. 거의 한두 시간 만에 깨서 한 5, 6번? 네, 그 정도 깨고. 근데 저희도 깨서 한서 우니까 저희도 잠을 다 둘 다 못 자고 애도 못 자고 너무 괴롭더라고요. 태어난 지 100일이 지나면 통잠을 잔다고 소위 100일의 기적을 기다리는 부모님이 많은데요. 지호는 20개월이 지나도 수면이 개선되지 않았죠. 울어요. 네, 거의 울면서 크게 울면서 울면 이제 안아가지고 달래고 있으면 또 이제 한 10분, 20분 있다 잠 들었다가 다시 또 한두 시간 있다가 다시 또 깨서 또 달래주고. 소아가 밤에 우는 증상을 한의학에선 야제증이라고 하는데요. 지속되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때 주변에서는 어릴 때 다 그렇다. 그래서 저 크게 신경을 안 썼거든요. 좀 지나면 괜찮아진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했는데 저도 병이라고는 생각은 안 했었고요. 그냥 애가 깨니까 어쨌든 달래서 좀 재워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커서 그냥 계속 밤에 저희가 같이 깨서 계속 재우려고 노력을 했었죠. 저도 어릴 때 좀 작은 편이었거든요. 키도 작고 한 편이라서 여기 와서 얘기를 들었을 때 다른 또래보다 성장이 더디다는 걸 듣고 저도 좀 어릴 때 작다 보니까 애도 많이 안 클까 봐 그런 게 가장 큰 걱정이에요. 처음 한의원을 찾은 건 잦은 잔병 치레 때문이었는데요. 면역력이 약해진 근본적인 원인에 수면이 있었습니다. 2시간마다 잠에서 깨다 보니 잠을 푹 잘 수 없었고 체력이 저하되면서 면역력이 약해진 겁니다. 그때 아이가 감기라든지 잔병 치료도 심하고 잘 안 먹어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내원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상담 중에서 체크한 결과 조금 이렇게 수면에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통잠을 잔 적이 거의 없고 요즘 최근 들어서 그 당시에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서 밤중에 한 5번, 6번 정도 중간에 깨더라고요. 깨면서 또 많이 심하게 울고 보채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아이가 충분한 수면이 안 된 상태에서 체력이 떨어지니까 감기는 더 자주 걸리게 되고 감기가 쉽게 낫지 않고 오래 가는 경우가 많았고 당연히 그러면 더 체력이 떨어지면서 소화력이 떨어지면서 또 먹는 것도 좀 부실해지게 되고 키 성장에도 문제가 돼서 또래에 비해서 한 3, 4cm 정도 작은 성향이 있었습니다. 치료가 늦어진다면 가장 활발하고 왕성하게 커야 하는 성장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때 키는 물론 몸속 장기들도 성장하기 때문에 야제증의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합니다. 지호는 열순환에 문제가 생겨 한 곳에 뭉치는 기체증이 있었습니다. 열의 분포가 골고루 퍼지도록 치료하고 있죠. 예전에는 상체 쪽, 특히 이제 머리 쪽하고 호흡기 쪽에 열이 많이 뭉쳐져 있었는데 지금은 봤을 때는 그 부분이 그래도 열은 많은 편입니다. 그래도 조금씩 더 나아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이제 키가 클 때는 키만 크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오장육부도 같이 개선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씩 나아지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면서 감기 걸리는 횟수도 좀 덜할 뿐만 아니라 체력이 좋아진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감기가 걸려도 좀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 애들이 요즘에 좀 일찍이 이제 단체 생활하다 보니까 감기는 안 걸릴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감기가 걸려도 이제 체력이 좋은 애들은 좀 쉽게 넘어가고. 상체에 열이 차 있는 상초 기체증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머리를 만져보면 뜨겁고 잘 때 식은땀을 흘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엇보다 열순환을 원활히 하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증류 한약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치료와 식습관 교정을 도왔습니다. 예전보다 뜨거운 것도 훨씬 덜한 것 같다. 먹는 것도 그냥 너무 과하게 먹이지 마시고, 이 친구가 타고나기를 소화기가 약한 편이라서요. 그러니까 양보다는 무조건 질에 우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욕심 나더라도 적게 많이 먹는 것보다는 소화 잘 되는 음식을 해서 골고루 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천천히라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한 6개월 동안 한 5cm 정도면 키가 작게 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는 키가 또래보다 좀 작았는데 지금 조금 한 1cm 정도 그동안 좀 따라잡힌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키가 크려고 그러면 잘 먹고 잘 자고 대소변 시원시원하고 안 아프면 되거든요. 그리고 지우가 컨디션이 좋아지니까 잠자는 것도 분명히 많이 예전보다, 그래도 좀 예민하다 보니까 예전보다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아이가 피곤하다든지 아니면 먹거리가 조금 문제에서 약간 소화에 좀 부담이 되게 되면 좀 잠자는 게 또 안 좋아지게 될 텐데, 그래도 예전하고 좀 틀린 게, 그래도 뭐 예전에는 매일 거의 이제 매일 그랬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에보다는 체력은 분명 한결 좋아진 것 같아요. 기분이요 많이 좋죠. 진짜 잘 안 먹고 잠도 잘 못 자고 해가지고 많이 걱정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게다가 키도 컸다고 하시니까 정말 좋습니다. 규칙적인 식생활 습관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걸 좀 잘 지키려고 합니다. 저희도 지금 어떻게든 재우는 시간 이런 것들 일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좀 잘 지켜나가면 이제 또래보다 안 크고 하는 건 아니라고 하니까 잘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동의보감 잡병편에서는 소아의 질병 중 아이가 밤에 오는 야제증에 대해 설명하며 그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 보게 되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열, 그리고 이제 창중설이라서 입병, 그리고 계골에서 아이가 놀랬을 때 생긴다고 보거든요. 요즘 체질적으로 아이들이 열이 많은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것이 이제 뭉치는 아이들, 특히 상체 쪽으로 뭉치는 아이들. 두 번째는 이게 소화장애가 있어서 속이 불편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런 야제증이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만으로 2살인 라일이는 알레르기 비염과 함께 눈과 코에 아토피 증상이 있었는데요. 부족한 수면이 문제였죠. 맨 처음에는 라일이가 잠을 제대로,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약을 먹기 전까지 통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꼭 그러니까 밤 사이에 한 2-3번은 기본으로 깨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그냥 고민이긴 했는데, 이제 아기가 그때 이제 병원 오기 직전에 코를 막 비비고 맨날 이게 코가 막 콧물 때문에 코가 가려워 이러면서 막 일어나니까, 이제 친구가 한의원에서 이런 아기들 체질을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떻겠냐.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상담을 해보니까 어릴 때부터 통잠을 거의 자지 못하고 몸에 되게 열이 많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봤을 때 상중하로 나눠 봤을 때 우리 가슴 위쪽을 상초라 그러고, 이 가슴에서 배꼽까지 중초라 그러는데, 이 친구는 특히 명치 위쪽에 있는 머리하고 가슴에 열이 잘 뭉쳐 있는 체질이라서 항상 답답하고 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리고 조금 더워하는 성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잠을 잘 때도 아무래도 조금 문제가 좀 있었고, 특히 이게 소화력도 같이 이제 아무래도 컨디션이 떨어지다 보니까 소화력도 문제가 있어서 먹는 것도 부실해지게 되고, 그리고 편식이 심했습니다. 1년에 3번이나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몸이 약했습니다. 2년 넘게 제대로 자지 못하다 보니 부모님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죠. 한참 왜 저희가 자고 있을 때 애가 깨서 엄마 잠이 안 와, 잠이가 안 와 이러면서 깨우고, 엄마 눈이 간지러워, 뭐 코가 간지러워 이러니까 좀 푹 자고 싶은데 잘만 하면 깨우고 잘만 하면 깨우고 하니까
짜증을 냈죠. 엄마도 사람인데 잠 좀 자자고. 제가 출근을 새벽 5시 반에 일어났었거든요. 잠을 밤 10시부터 잤는데 깊게 좀 자야지 다음날 육체 노동을 하니까는 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자주 깨다 보니까는 매일 피곤하게 좀 살았어요. 한 1년 정도 계속 피곤하다 보니까는 좀 짜증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라일이가 한약을 먹고 치료가 되면서 잠을 푹 깊게 자니까 저희 가족도 조금 사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아이의 수면은 온 가족의 건강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라일이의 문제는 하루 4병 정도 마시는 음료와 군것질거리였죠. 체질에 따라서 과자라든지 빵 같은 거 먹어도 되는 애들도 있는데 예민한 애들은 그걸 먹으면 속에 열이 꽉 차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깥에 표현되는 게 머리에 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요즘에 머리 뜨거우면 좀 괜찮을까요? 화책은 좀 뜨끈뜨끈한데 열이 많아요. 여전히 많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심해지면 이제 잘 때 땀이 비질비질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다 탈집니다. 그러면 잠은 좀 어때요? 잘 자요. 안 깨요? 안 깨고 일단 최근에 이제 어금니 올라오면서 그건 어쩔 수 근데 없죠. 엄마 이가 아파 하면서 막 울어서 일어나는 거 말고는 계속 쭉 잘 자요. 근데 원래 이 친구가 통장을 거의 못 잤는데 네, 그죠? 맞아요. 이제 먹거리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단 음식을 일단 먼저 제한을 했습니다. 음료수하고 그리고 이제 과자라든지 그런 부분 그리고 생각외로 과일이 요즘 가당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과일 먹는 것도 먹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소량 섭취를 일단 권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운동. 우리 몸에 이렇게 열이 많이 차게 되면 몸을 차갑게 만들기 위해서 이게 머리 쪽에 머리가 뜨겁다 해서 뭐 차가운 얼음물이라든지 해서 이게 식히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이렇게 발산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많이 뛰어놀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먹거리는 조금 이제 아이가 안 좋은 음식을 좀 피하면서 컨디션을 조절하면서 역시 약을 쓸 때도 상체 쪽에 있는 열을 풀어주는 쪽으로 해서 약을 사용해서 그 부분을 이제 개선한 쪽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노폐물을 축적하는 잘못된 식습관을 개선하니 밤에 깨는 증상이 호전됐습니다. 또래보다 더뎠던 키 성장에도 변화가 있었죠. 아, 좀 컸어요? 80. 왔을 때 87. 오, 그럼 거의 두 달 사이에 한 2cm 정도 컸네. 수면 패턴은 좋아졌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라일이가 열은 여전히 많아요. 네. 근데 그래도 의미 있게 좀 변동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게 조금씩 바뀐다고 봐서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있어야지 조금 이게 개선이 되는데 열은 많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이렇게 진하게 나오는 핑크색으로 나올 수 있는 고열 이게 열이 많은 부위가 많이 옅어졌거든요. 그래도 많습니다. 상체에 열이 많다고 몸을 냉하게 하는 치료를 하는 건 아닙니다. 몸의 위아래를 순환시키는 한약으로 기를 소통시켜줬습니다. 예전에 비해 그럼 피부 상태가 그래도 예전 비해서는 좀 어떤 것 같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전에 한 오돌토돌해서 건조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컨디션이 좋아지면 피부도 같이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친구는 저희가 피부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몸이 크게 한 3번 바뀐다고 보거든요. 돌전후, 치약전후, 사시충기전후. 그러니까 아이가 크면서 점점 개선되게 되면 체력이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외부에 대한 저항이 좋아지게 되면 그것도 같이 좋아지거든요. 깨는 횟수가 줄고 수면의 질이 개선됐습니다. 평균보다 3cm 정도 작던 키도 2cm가 자랐죠. 모든 병의 원인은 단순하고 그 치료법도 단순하다.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소화가 잘 되고 잘 자고 대소변이 원활하게 되면 체력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체력이 좋아지게 되면 점점 아이들은 어른들하고 틀립니다. 건강한 방향으로 개선되게 되면 저절로 좋아진다고 봅니다. 잠을 잘 자야지 체력적인 부분도 회복이 잘 되게 되고 몸이 원활하게 이게 개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면 상태가 점점 이게 저희가 이제 근본적인 거를 이제 치료하다 보니까 자연적 부수적으로 이제 뭐 비염이라든지 알러지 질환이라든지 아토피라든지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거죠. 야제증은 주로 몸에 열이 많거나 소화 기능이 약해서 발생하는데요. 각자의 증상에 맞게 체질을 개선하는 약재를 처방합니다. 이때 아이들이 먹는 건 일반적인 갈색의 한약과는 다른 증류 한약인데요. 약재로부터 추출한 원액을 다시 가열하고 냉각시켜 만든 투명한 형태의 한약입니다. 증류 한약은 유효 성분은 포함하고 부작용은 낮춘 약인데요. 영유아나 임산부에게도 처방할 수 있고 쓴맛이나 냄새가 거의 없어 복용하는데 거부감이 적습니다. 너무 잘 먹어요.
약간 보리차 같이 더 잘 먹고 있어요. 오히려 뭐 요구르트나 뭐 우유나 초코우유에 타줬는데 오히려 더 싫어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한약 자체로 먹는 걸 더 잘 먹어요. 팔과 다리가 접히는 부분에 발적이 생긴 혜성이 구토까지 하게 돼 병원을 찾았는데요. 소화 문제로 생긴 야제증이었습니다. 밤에 적어도 3-4번은 새벽에 계속해서 깨가지고 저도 잠을 설치게 되고 해서 그냥 단순히 열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과식 때문에 소화불량이 이어지다 보니까 체증이 심해져서 일반적으로 이유식은 치아가 나기 시작하는 생후 6개월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식욕이 좋다 보니 5개월부터 이유식을 먹으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아이의 분수토는 과식이 원인이었습니다. 아이가 워낙에 조금 식욕이 좀 좋다 보니까 아이가 잘 먹으니 부모님이 좀 많이 주셨고요. 자꾸 먹다 보니 이 아이가 소화가 잘 되는지 모르고 부모님이 계속 주셨고 과식이 원인이 되니까 아이가 음식물이 내려가지 못하고 역류하는 결과가 왔습니다. 꽉 막혀서 대변은 시원하지 않고 먹은 음식물이 내려가지 않으니 토하게 된 결과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가 그 토하고 깝깝하다 보니 수면이 원활치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자다가 계속 우는 습관이 계속 유지하게 되었었습니다. 잠을 못 자게 되니까 일단 성장도 더디었었고요. 영유아 검진을 하게 되면 항상 키는 하위권에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가 짜증을 많이 내더라고요. 자기가 밤잠을 설치게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변 상태도 좋지도 않고 깊게 못 자고 하니까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먹기는 먹는데 그게 또 소화까지 잘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제일 문제였습니다. 이유식을 빠르게 시작하며 잘 씹지 않고 과식하는 잘못된 식습관이 있었는데요. 소화장애로 배변이 원활하지 않아 피부 문제까지 생긴 상태였죠. 소화 문제를 일으키는 음식을 제한하고 잘 씹어 먹도록 지도했습니다. 키하고 몸무게 재고 그다음에 사진도 찍었지 우리 혜성이? 젤리 초콜릿 아이스크림 먹었어? 몇 개 먹었어? 딱 2개만. 딱 2개. 딱 2개만 먹었어. 그래 안 먹지는 않았어. 선생님이 요거 체크해 보니까 다 좋아졌는데 여기 분홍 색깔 보여? 이 분홍 색깔 보이지? 요 색깔 귤 색깔이 있는 게 좋은 거고 분홍 색깔이 있는 거는 혜성이가 2개 먹었다는 증거야. 단 거 많이 먹으면 혜성아 저기 분홍 색깔이 자꾸 늘어나잖아. 그럼 열이 올라와서 막 몸도 가렵고 더워지고 자꾸 차가운 거 먹고 싶고 또 이렇게 하면은 혜성이 옛날처럼 또 주사 꼭 맞으러 병원 가야 될 수도 있어. 열나서. 젤리 초콜릿 아이스크림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네, 약속. 혜성이 노래 부르자. 보자. 새끼손가락 꼭. 마주 걸고 꼭 약속해. 와, 야 잘했어요. 이제 막힌 것을 좀 풀어줘야 되는데요. 위열이 많다 보니까 위쪽으로는 열이 너무 많고 아래는 차지는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위아래 순환을 시키는 기체증을 풀어주는 치료를 했는데요. 먹거리와 그다음에 증류 한약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입맛이 워낙에 딴 아이들보다 좋다 보니까 이유식을 좀 일찍 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덩어리 음식들을 좀 빨리 먹는 결과가 있었는데요. 그 음식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너무 이르다고 조금 이제 개선해주는 그리고 이렇게 식생활 개선을 첫 번째로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갖고 있는 채끼는 한약으로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2가지가 해결이 되니 갑갑함이 풀리고 토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수면도 좋아졌습니다. 속이 편해지고 숙면이 가능해졌습니다. 전체적인 몸 상태가 좋아지고 피부 상태와 성장 부분이 개선됐습니다. 아이한테 더 웃으면서 더 대할 수도 있고 아이 상태를 조금 더 깊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기게 되었거든요. 왜냐면 그전에는 야제증이란 것도 모르고 했으니까 제가 왜 저래? 왜 빨리? 왜 잠을 깊게 못 들지? 막연하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혹시 소화가 되지 않아서 오늘 너무 과식을 하진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아이한테 좀 더 관찰하는 부분에서도 좀 더 좋아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야제증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100일이 지났는데도 6시간 이상 통잠을 자지 못하고 3번 이상 깨고 몸이 뜨거워 땀이 많고 야간 수유를 3번 이상 하는 등 4개 이상 항목에 해당되면 야제증을 의심할 수 있고 6개 이상이라면 성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치료가 필요합니다. 다희는 5년 전 야제증으로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몸이 약해 숙면을 취하지 못했었죠. 다희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 쪽에 열이 많아서 열감기랑 그리고 이제 목감기를 주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양약을 계속 복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자꾸 보채고 자꾸 깨서 제가 걱정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한방이랑 같이 겸해서 치료를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의원을 찾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꾸준하게 내원을 하고 있습니다. 식습관을 개선하고 증류 한약을 복용하면서 각종 질환이 줄었습니다. 야제증은 사라졌지만 호흡기 개선 치료는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다희가 이제 호흡기 쪽에 열이 많아서 네. 고열 감기, 목 감기, 그다음에 편도 감기까지 해서 열찬 감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병원 치료를 많이 받았고 네. 그것 때문에 깝깝하니까 아이가 잠도 숙면이 안 돼서 뒤척이고 깨고 보채고 네. 수면의 질이 너무 떨어졌었죠. 네. 근데 그때 열이 풀리고 나니까 감기 덜하고 잠 숙면하고 그다음에 배설도 배변도 좀 좋아지고 네. 보통 이제 머리 쪽에 열이 많은 아이들의 특징이 대변이 좀 조하게 건조하게 물기 없게 나오거든요. 근데 네. 그때 그게 같이 치료가 되면서 네. 변도 시원하게 보고 그다음에 머리 쪽에 열차인 것도 해서 식은땀도 떨어지고 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감기를 덜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저기 아이가 그때 좀 성장이 더 원활해졌던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렇게 네. 제가 치료함으로써 우리 다희가 원활하게 성장이 네. 될 수 있게 좀 도와주고 네. 있는데 먹는 것도 그리고 뭐 이상한 밀가루 음식 같은 거나 그리고 뭐 인스턴트 그다음에 너무 군것질 달달한 것들은 좀 많이 먹지 않도록 네. 지도를 잘 해고 네, 알겠습니다. 예, 했으면 더 좋아질 것 같고요. 네. 다희 잘하고 있어. 처음엔 키 성장이 5% 미만이었는데요. 수면 상태가 개선되고 키가 평균인 50%까지 성장했습니다. 어릴 때는 호흡기 열을 위주로 다스렸지만 지금은 상초, 중초, 하초에 있는 키가 혹시라도 몰릴 수 있는 부분을 순환시켜서 이 아이가 원활하게 기순환이 되면 아무래도 성장도 원활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에 하위 3%였던 어떤 키와 체중이 다 따라잡아져서 중간 50% 정도까지 따라온 거는 기순환이 잘 돼서 좋아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키가 막히거나 뭉칠 수 있는 것을 풀어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잠을 좀 잘 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원장님 처음에 이제 우리 큰딸부터 이렇게 진료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의원에 와 보니까 이게 잠을 못 자는 것도 이게 야제증이라고 해서 하나의 질병이구나. 그래서 잠을 잘 자야 전체적으로 아이가 이제 성장을 잘할 수 있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원장님과 같이 이제 저희가 이제 평생 주치의로 생각하고 저희가 한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건강 기틀을 만드는 영유아 시기.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져 비염, 아토피 등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부모님의 삶의 질까지 떨어뜨리는 야제증. 이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야제는 치료가 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아이가 100일 정도에 자주 깨서 울고 먹고 보채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100일 이후에 아이가 2시간 이상의 통잠을 자지 못한다면 그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어르신들이 자주 깨서 울고 보채는 것이 정상이라고 그냥 한번 지켜보자고 크면 낫는다고 다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수면 장애가 끼치는 영향이 면역 저하 그리고 체력 저하 그리고 성장의 장애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의 수면 장애는 반드시 치료해야 할 병으로 인식하시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의 원인은 단순하고 그 치료는 기본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수면이 개선되면서 아이의 만성 질환이 많이 호전된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너튜브에 댓글로 해서 시드니에서 연락이 온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역시 수면 장애도 있고 또 아토피 등 만성 질환도 갖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거리가 멀다 보니까 저희가 따로 치료는 할 수가 없어서 상담만 했는데 그 아이의 생활 습관에서 분유를 먹으면서 자는
나쁜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니 아이의 수면질이 좋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아토피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좋은 수면 습관을 가지고 있게 되면 만성질환이라든지 체력 그리고 성장까지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